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월요일날 코스피는 0.84% 상승, 코스닥은 0.93%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방송에서 정말 많이 멘트를 드렸고, 물론 저도 요런 이제 급락이 나온 구간에서는 내 생각이 틀렸나, 틀릴 수도 있음을 뭐 어느 정도는 대비해야겠다라고 심리적으로 좀 쫄리는 구간도 있긴 했었습니다.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이제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요 쓰리 바닥을 잡아간 이 과정 안에서 이제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좀 멘트를 드렸고, 이렇게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 안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. 물론 지금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뭐 이따가 추후 조금 브리핑을 드리겠지만, 여기서 뭔가 좀 더 리스크 자체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아마 시장은 요 정도에서 바닥을 좀 잡지 않겠느냐, 그렇게 보고 있고, 우리 증시도 이때 이제 갭을 만들면서 요 구간이 지속적으로 지금 저항 구간이 됐거든요. 요렇게 요 구간만 좀 뚫어주면 여기서보다는 이제 종목들이 좀 더 가볍고 좀 힘을 받으면서 질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쁘게 종가상 21선을 안착이 되어졌고요. 그래서 추가적인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상황에선 더 이상 시장을 하방으로 패닉셀이 나올 만한 뭐 그런 어떤 급락이랄지 투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시장 뭐 뉴스 일단 좀 더 살펴보고요.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을 앞두고 이제 뭐 핵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했다. 그러니까 새로운, 어떻게 보면은 좀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는 악재가 발생이 되는 거죠. 핵 공격은 만약이라도 진짜 러시아가 핵공격을 한다면 요거는 시장을 한두 번은 더 출렁거리게 만들 수 있는, 정말 이거야말로 약간 뭐 세계 3차 대전의 출발 신호를 알릴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악재이기 때문에, 일단은 요게 조금 지금으로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고요. 그다음 뉴스가 이제 러시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용병을 400명을 뭐 이렇게 이제 투입을 했다,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,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저항하고 결사항전을 할 수 있는 그 구심점에 한 나라의 이제 수장이 뭐 이렇게 도망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강력한 항전 의지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, 정말 혹시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이제 뭐 암살을 당한다거나 한다면 요거는 뭐 시장을 뭐 조금 출렁거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물론 대부분의 뭐 시장 참여자들이 빨리 이 전쟁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고, 이 전쟁의 해결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또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또 응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 리스크가 소멸되는 부분이지만, 나쁜 쪽으로도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이제 장악해서 우크라가 항복을 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 리스크가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좋게 소멸이 되든 안 좋게 소멸이 되든 일단은 전쟁 리스크가 소멸이 된다면 뭐 반응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.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뭐 이렇게 서방이 추가적으로 개입을 하느냐, 아마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뭐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, 일단은 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이제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뉴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1차 회담을 했고 뭐 이제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2차 회담을 뭐 며칠 내에 뭐 하기로 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고, 뭐 이제 뭐 러시아 측에서는 합의 기대할 사안을 뭐 찾았다,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뭐 1차 회담 끝나자마자 러시아 쪽에서 바로 어
병력들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진군을 시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그렇게 있는 멘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,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가입 신청서에 사인을 했습니다. 물론 이게 바로 신청서를 낸 거지 EU에 이제 가입 승인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고 이제 한 상황이라서,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된다면 이건 또 전쟁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지금 뭐 스위프트 제재를 비롯해서 뭐 거의 정말 거의 글로벌리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인도를 제외한 진짜 모든 국가들이 이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고, 아까 기사에서 보니까 이대로 가면 러시아가 여긴 날짜는 나오지 않았네요. 뭐 이제 예측일 뿐이니까 4월 15일 안에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. 이대로 간다면. 뭐 요런 기사도 좀 있었어요.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뭐 이렇게 발언한 것들이 거의 다 맞았죠. 네. 뭐 핵전쟁까지 걱정을 할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언급이 있었고, 뭐 아까 이제 1차 회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의 철군을 이제 조건으로 내걸었고,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의 러시아 주권을 인정해달라.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중립국가로서 계속 이제 존재를 해야 된다.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. 요건 이제 뭐 2차 회담을 앞두고 또 이제 요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누가 힘을 갖는가, 이렇게 또 결정이 좀 나는 부분이겠죠. 그리고 이제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예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, 생각만 하고 뭔가 진짜 맞아,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지라고 했던 뭐 어떤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. 월요일날 한 10% 가까이 올랐나요? 이제 뭐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뭐 무지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해요. 근데 요것도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뉴스가 좀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글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은 아닌데 이제 CNN에서 보도가 된 거고 6시간 전 뉴스거든요. 이제 지금 러시아가 물량 공세로 들이밀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패전 위기에 뭐 있다. 그런 뉴스였습니다. 일단은 아직까지는 한글로 이렇게 기사가 나온 부분은 없더라고요. 근데 이런 기사가 좀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기사로 나온 건 아닌데 저 이제 찌라시로 돌고 있는 게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푸틴이 좀 정신건강에 뭐 이상이 있는 것 같다, 이런 게 뭐 의회 소식통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뭐 추측을 좀 했다라는 뭐 찌라시도 좀 있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요런 게 있었다 정도로 넘겨 짚으시면 좋을 것 같고, 비트코인 이제 5천만 원 회복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선물은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상황이고,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제가 해보면, 현재 지금 시장,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, 러시아의 핵 공격 우려,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결렬 및 전쟁의 장기화. 근데 요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에서 추가적으로 확장만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시장에 더 미칠 부분은 이제 없다라고 보는 거죠. 그리고 뭐 젤렌스키 대통령의 뭐 암살 부분, 여기까지도 저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,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외 국가로의 이제 전쟁이 확장되는 부분, 특히 뭐 이제 뭐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를 러시아가 좀 건든다든지, 이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. 그리고
뭐 이제 지금 중국도 약간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러시아 편에 서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진 않아요. 지금 전 세계 분위기를 보니 절대 그럴 수가 없죠. 아무튼 뭐 러시아, 중국 대 뭐 미국과 유럽의 뭐 대결 구도로까지 좀 이 전쟁이 빌미가 돼서 이어진다든지 뭐 요런 부분들만 아니라면 뭐 시장은 이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슬슬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고요. 오히려 저는 사실 저번 주인가요? 방송에서도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사실 전쟁보다는 요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.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금리 인상도 하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시기가 뭐 예를 들어 또 지연이 된다든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또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면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빨리빨리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시장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거를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제 다른 국가 서방과의 대결로 확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기서 웬만하면 바닥을 잡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회담의 이제 협상이 좀 잘 마무리된다든지 뭐 좀 희박하다라고는 보지만 아무튼 전쟁이 좀 거의 이제 끝날 분위기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좀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. 일단은 금요일날 가장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는 원전 테마가 있었고요. 대장은 보성 파워텍이 했고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준비를 좀 잘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시간이 이제 갭 띄우면서 이런 중요한 저항대를 딱 뛰어넘고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. 거래 대금도 뭐 한 3천억 터져줬고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뭐 여기 전고점이었던 6천원대까지는 한번 충분히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요. 원전은 사실 뭐 얘네가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든 지금 뭐 이제 뭐 탈원전 에 대한 어떤 정책 스탠스에서 변화를 뭐 주기는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좋은 테마 좋은 테마가 그러니까 이제 급등하기 전에도 좋은 테마였지만 뭐 요런 때처럼 시세를 한 번 정도 더 낼 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좀 반가웠습니다. 그래서 뭐 다 좋았는데 상한가를 조금 깔끔하게 닫아주지 못하고 간 부분은 뭐 아쉽긴 합니다만은 요즘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거래대금 실리는 애들이 갭을 막 엄청 높게 띄우고 이러는 트렌드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이제 가는 트렌드가 좀 많기 때문에 원전주는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보성파워텍, 한신기계, 뭐 일진파워, 그다음에 뭐 우리기술, 요런 애들. 대부분 이제 준비가 바닥권에서 좀 잘 되어 있어요. 이평선도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모아놨잖아요. 그래서 단발성으로 죽기보다는 저는 요 정도면은 이런 식으로 한 3차 파동까지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괜찮은 재료이지 않을까? 왜냐면은 지금 일단 출발을 했고요. 대선이 끝나고 예전 한 2주, 3주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생각보다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. 큰 시세를 내지는 못했어요. 인맥주들은 큰 시세를 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제 인맥주들은 당연히 투표 결과 나오고 나서 시세를 좀 달 확률이 높고 그리고 나서 당선자가 확정이 되고 나서 뭐 취임식 전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. 5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니까 그때까지 정책주들이 한번 활발하게 움직여주지 않겠느냐. 그러면 당연히 원전도
뭐 이 후보 쪽보다는 윤 후보 쪽이 당선됐을 때 좀 더 강할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충분히 시간도 있고 그래서 시세가 많이 날 수 있겠다. 그래서 원전은 어,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STX 엔진은 제가 요날 방송에서 되게 좀 좋게 말씀드렸어요. 얘는 한번 움직이면은 쉽게 잘 안 죽습니다. 끼가 되게 좋아서 참 공략하기도 편하고 얘도 이제 요 고점을 이제 이 저항대를 보시면 이 저항대를 넘겨놨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으로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 충분히 더 변동성이 나오면서 시세를 줄 것이다. 그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. 이때의 이런 모습도 뭐 완전히 뭐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요때 요 정도 모습도 충분히 저는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단기 과열 뭐 한 개밖에 안 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눌림바나 공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일동제약도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려가지고 요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요렇게 아무튼 얘는 이제 뭐 마음 먹은 애잖아요. 시세를 한번 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차 파동이 나왔고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이 나오면서 아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. 그리고 시점도 거의 뭐 정확한 것 같아요.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도 우리나라도 어떤 이제 뭐 실시간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민감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만약에 뭐 방역 패스도 좀 뭐 QR 코드 그것도 이제 뭐 이제는 적용을 안 하기로 했고 만약에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지금 거리두기가 지금 3월 13일까지죠. 요때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리두기도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형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뭐 진단키트 비롯해서 치료제주들도 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때쯤 시점 이후로는 크게 힘을 쓰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동제약도 이제 마지막 이제 피날레 파동 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. 그리고 경고 지정되죠. 보통 이제 경고 딱지 붙으면 힘을 그렇게 크게 좀 잘 못 써요. 일동제약이 이때 경고 딱지 붙었었죠. 마지막 파동일 수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좀 손절을 짧게 하고 하신다든지 뭐 그냥 이 이상은 우리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든지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한두 번의 슈팅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눌려있는 동안에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해놨었던 테마 시장이 바닥을 잡고 좀 분위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. 로보 테마주들 로보로보 이제 뭐 얘도 뭐 이제 전고점을 넘겨놨으니까 1차 뭐 2차 또 눌렸다가 뭐 이제 테마의 지속성을 생각하면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. 예전에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애들은 뭐 10배 간 종목들도 있었으니까 겨우 이제 250%로 올랐으니 충분히 이제 로봇주들도 지속 공략 가능한 좋은 테마이고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로보로보를 로보티즈나 뭐 이제 이런 애들이 또 다시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 보면서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괜찮은 게 뭐 대장만 힘이 좋은 게 아니라 다 끼가 좋고 힘이 좋아요. 로보로보 로보티즈 어디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. 종목들이 다 티로보티스도 먼저 움직였죠. 얘도 이 안에서 만약에 롤링이 일어나는 거라면 여기를 딱 벗겨내는 순간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. 에브리봇도 끼 좋죠. 현대무백수도 끼 좋고 얘도 이제 이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이걸 넘어서는 순간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지넥스텍이 뭐 지금으로서는 뭐 조금 이제 가장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무백스, 에브리보, 티로보틱스, 로보티즈, 로보로보 너무 다 좋은 것 같습니다. 로봇주들 원전이랑 로봇 요렇게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.
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대선 투표를 앞두고 있어요. 이번 주,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, 투표가.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는 아마,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뭐 윤석열 테마든 이재명 테마든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? 뭐 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번 정도 반등은 주지 않을까요? 그리고 아까 뭐 기사 보니까 단일화가 결렬된 부분이 오히려 약간 이제 보수층을 집결시켰다. 뭐 이런 기사도 있어가지고 지금 뭐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측면에서는 좀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반등 한 번은 주지 않을까? 그렇게 저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, 이재명 관련주는 뭐 이제 인맥주나 이런 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탈모주가 이재명 테마를 거의 지금 대표를 하고 있고, 얘네도 지금 움직임이 수상해요. 보시면 TS 트릴리온 뭔가 좀 한번 쏠려고 준비하고 있죠. 그 다음에 하이로닉 또 마찬가지고, 얘네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리오프닝은 생각보다 좀 약하네요. 너무 좀 뻔해서 한 템포 쉬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를 좀 잘 유지는 해주고 있고, 근데 뭐 이제 시장이 여기서 좀 좋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도 뭐 결국은 움직임이 뭐 나오지 않을까요? 근데 그런 가운데 제주 맥주가 제 눈에 이제 계속 들어왔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얘도 이제 딱 여기 가격대를 넘어서면 이제 1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에 2차 파동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인데, 어떤 재료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이때 이제 올렸다면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도 술 소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제주 맥주도 지금으로서는 뭐 뚫고 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뭐 요 정도 있고, 전쟁 테마 애들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건 사고 애들은 이제 상승할 때도 조정 없이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했다가 급락 큰 반등 급락 큰 반등 요런 식으로 많이 이제 형성이 된다를 말씀드렸는데, 일단 GSE만 봐도 거의 그렇게 이제 가고 있죠. 급락 그리고 큰 반등 한번 나왔고,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조정이 나온 다음에 한 번 정도 이제 뭐 뉴스에 발생되면 또 큰 반등 나왔다 이렇게 좀 소멸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특히나 GSE는 이제 경고 딱지를 달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힘이 약하리라고 보고 있고, 그나마 뭐 이제 대성에너지나 중앙에너비스는 조금 더 시세를 낼 여지는 가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파동 자체도 뭐 완전히 그렇게 다 죽은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나마 전쟁 테마를 한다면 저는 중앙에너비스 쪽으로 집중을 좀 해볼 것 같아요. 좋은 눌림이 나왔다가 또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요 뉴스 중에 하나가 발생이 되면 얘네들 또 큰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보시되 자칫 잘못해서 전쟁이 진짜로 이대로 어느 순간 협상하고 종료가 돼버린다면 얘네는 뭐 이대로 그냥 끝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조심조심히 해야 되겠죠. 이제는 비중을 시키는 좀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뭐 지금 저희 무료 종목으로 드렸던 것들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. 승일 얘는 13,900원 이탈하면은 제가 손절가를 드렸었는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로 마무리 되는 걸로 할게요. 이때 이제 다음날 시장이 괜찮은 걸로 봤고 딱히 뭐 악재도 없어서 뭐 여기 설마 깰까? 이렇게 좀 돌림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단일화 결렬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떨궜거든요.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결렬은 이때도 충분히 이때부터 이미 악재가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봤는데,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임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요거는 손절 정리가 된 걸로, 요때쯤 뭐 한번 샀고 요때쯤 한번 샀고 여기 깼기 때문에
손절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절반은 수익을 냈고 절반은 뭐 손절을 하고 요렇게 마무리를 좀 할게요. 그 다음에 대원전선은 요때 뭐 이제 1차 매수 요때 1차 매수가 좀 들어갔고 요때 이제 2차 매수가 되어져서 종가는 손절은 21선 이탈하면 손절가를 잡기로 하고 반등 나올 때는 무조건 당연히 익절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월요일날 반등이 충분히 나와줬습니다. 충분히 뭐 1차 매수 뭐 2차 매수 했고 뭐 평단가가 이쯤이라고 치면 정말 충분히 먹을 구간을 줬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 마무리. 이렇게 하고 바이오톡스텍은 뭐 이제 아직까지는 어디 있냐 7750 요날 이제 저가 깨면은 손절하는 걸로 잡고 조금 홀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.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시죠. 그리고 오늘 뭐 신규로 보성파워텍 얘는 안 할 수가 없죠. 상한가 1일차 눌림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. 보성파워텍 상한가 1일차 매매고요. 1차 5070에서 4960 요정도 매수 타점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럼 오늘 좋아요 도움 되셨으면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